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파헤쳐볼 해설 자료, 이거 진짜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혹시 우리 집, 우리가 매일 먹고 자는 생활 공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스테리한 주파수들이 우리의 웰빙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지 낱낱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열린 마음으로 이 신비로운 주파수의 세계로 한번 푹 빠져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평소엔 완전 멀쩡하다가도 특정 공간이나 방에만 쏙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쫙 빠진다거나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느낌이요. 아마 꽤 많은 분들이 나도 그런 적 있는데?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기묘하고 찜찜한 현상에 대해 아주 논쟁적이면서도 흥미로운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 짧고 굵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째, 지오패틱 스트레스가 도대체 뭔지 정의해보고요. 둘째, 경고 신호 포착하기. 셋째, 다우징과 탐지 방법. 넷째, 현대의 전자기기 증폭 효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해결책과 과학적인 시각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1장 지오패틱 스트레스의 정의입니다. 일단 이 난해해 보이는 용어가 대체 무슨 뜻인지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져보죠. 지오패틱 스트레스. 단어만 들으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어원을 딱 쪼개보면 별거 아닙니다. 지오는 지구를, 패토스는 질병이나 고통을 뜻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발밑 깊은 곳에 흐르는 수맥이나 광물, 혹은 지질학적 단층성 같은 것들이 지구 본연의 건강한 에너지를 막 왜곡시켜서 지표면 위로 뿜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서 사는 우리에게 병을 일으킨다는 아주 독특하고 무시무시한 이론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숫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7.83Hz. 대체의학 실무자들은 지구가 슈만 공명이라고 불리는 7.83Hz의 생명 유지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해요. 재미있는 건 이 주파수가 인간의 심장 박동 공명과도 딱 일치한다는 건데 바로 앞서 말한 지오패틱 스트레스가 이 우리 몸의 이로운 주파수를 완전히 뒤죽박죽 교란시켜버린다는 게 이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아니 그럼 땅속 깊은 곳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 집 거실까지 올라오냐고요? 과정은 1, 2, 3단계로 딱 떨어집니다. 첫째, 지하에서 수맥이 흐르거나 단층이 스르륵 이동합니다. 둘째, 그 위를 통과하던 지구의 자연스러운 주파수가 찌그러지고 왜곡돼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일그러진 나쁜 에너지가 두꺼운 땅을 그대로 뚫고 수직으로 쭉 솟구쳐 올라와서 우리가 쉬는 공간을 덮친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좀 소름 돋지 않나요? 자료를 보면 이 상황을 진짜 기가 막히게 비유한 전문가의 인용구가 나와요. 막대 자석을 떠올려 보세요. 철가루가 늘어선 선들이 바로 풍경을 가로지르는 지구 에너지의 선들과 같습니다. 어릴 때 과학 시간에 자석 주변에 철가루 쪽 뿌려본 적 있으시죠? 눈에 안 보이던 자기장 패턴이 확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집 안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다는 뜻이에요. 자, 2장으로 넘어갈게요. 경고 신호 포착하기. 그럼 도대체 우리 집이 아픈지 안 아픈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실무자들이 말하는 증상들을 보면 꽤 광범위하고 섬뜩합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만성 피로나 불면증은 기본이고요. 원인 모를 편도통에 흔히 말하는 빌딩 증후군까지 언급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과거 한스 니퍼 박사 같은 일부 연구자들은 암 환자의 상당수가 이런 나쁜 에너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오래 살았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엄청나게 논쟁이 되는 주장이지만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자연과 동식물들이 보여주는 반응인데요. 이 스트레스 에너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반으로 갈린대요. 놀랍게도 고양이, 개미, 벌, 심지어 벼락이나 나무의 기형적인 종양은 이 왜곡된 에너지를 진짜 좋아해서 막 끌린다고 합니다. 반대로 개나 건강한 나무,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에너지를 본능적으로 피하려 하고 오래 있으면 병든다고 하네요. 고양이와 개의 성향이 여기서도 갈린다니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3장, 다우징 및 탐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다들 똑같은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대체 어떻게 찾는다는 거야?
그쵸? 옛날부터 가장 널리 쓰이던 고전적인 방법, 바로 다우징입니다. 수맥 찾을 때 흔히 보는 그 L자형 구리 막대기 2개나 펜듈럼 들고 다니는 거 아시죠? 실무자들이 방안을 천천히 걷다가 특정 지점에 가면 이 막대기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저절로 확 교차해 버립니다. 이건 그들의 직관과 잠재의식이 미세한 근육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의 숨은 정보를 읽어내는 거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대체의학 연구자들은 그냥 막대기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현대적인 임상도구를 쓰기 시작했어요. 뇌파 스캔 같은 걸 해봤더니 이 스트레스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꿀잠을 자게 해주는 뇌의 알파파가 30%나 뚝 떨어지고 반대로 긴장하게 만드는 베타파는 25%나 쑥 올라갔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피를 뽑아서 현미경으로 보면 적혈구들이 마치 엽전 꿰어놓은 것처럼 다닥다닥 겹쳐서 피가 끈적해지는 연전 현상까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4장. 현대의 전자기장, 즉 EMF 증폭 효과입니다. 이 오래된 수맥 이야기가 현대의 최첨단 기술과 만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자료에서 말하는 진짜 무서운 포인트가 이 문장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지오패틱 스트레스는 원래도 존재하지만 인공전기가 더해지면 효과가 배가 된다. 쉽게 말해 땅에서 올라오는 나쁜 에너지 선이 일종의 고속도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쓰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나쁜 전자파들이 이 고속도로를 쌩쌩 타고 흐르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완전 파괴적인 시너지를 낸다는 게 이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실무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테크노패틱 스트레스의 주범들, 진짜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집집마다 24시간 켜져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 일명 더러운 전기를 끌어온다는 스마트 미터기, 창밖에 고압선이나 5G 타워, 그리고 심지어 그 자체로 거대한 안테나 역할을 해버리는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들. 결국 자연의 이상한 에너지가 인간이 만든 기술과 짬뽕이 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 존을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5장, 해결책 및 과학적 맥락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류 과학계는 이 모든 이야기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실무자들은 이 에너지가 진짜 병을 만들고 다우징으로 찾아서 크리스탈 같은 걸로 공간을 치유할 수 있다고 확신해요. 하지만 과학계나 WHO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물리적, 경험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일상적인 아주 약한 전자기장이 건강을 해친다는 증거도 없고요. 병이 나았다는 사람들의 후기도 사실은 환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거나 아니면 조치를 취했으니까 나을 거라고 믿는 플라시보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래도 소위 공간 치유사들이 주는 꿀팁들이 꽤 흥미롭긴 합니다. 수맥을 피해서 침대를 한 50cm 정도만 쓱 밀어보라거나 심지어 땅에 구리말뚝을 박는 지구 침술이나 비싼 하모나이저 장비를 설치하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과학적 논쟁을 싹 다 떠나서 잡동사니를 치우고 집안에 싱그러운 화분을 두라는 조언은 어때요? 이건 굳이 수맥이나 에너지를 믿지 않아도 그냥 우리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진짜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쵸? 자, 오늘 준비한 해설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남기고 싶어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정체불명의 지구 에너지 때문이든 온 집안을 채운 와이파이 전파 때문이든 아니면 그냥 가구가 너무 답답하게 놓여 있어서든 지금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공간의 에너지는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주고 있나요? 이 이론을 과학으로 믿든 아니면 주거 환경에 대한 하나의 재미있는 비유로 생각하던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우리 집이 내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주의 깊게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